안녕하세요. 세종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공론은 세종이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의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이 장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은 세종시 홍보 분야 정책특보 박희숙 특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방세진 기획조정실 기획 담당 사무관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는데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세종시 기획조정실에서 기획 업무 담당하고 있는 방세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네, 앞으로도 좋은 기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특보님 네. 준비하신 소식 전달해 주시죠. 네네. 예. 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의 보도 자료를 제가 보고 지금 브리핑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 전략 수도 원년 시민과 함께 만든다,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이 통장 300여 명 정도가 주요 과제 등의 설명으로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대네요. 깨끗한 우리 마을 가꾸기 실천 다짐 결의문 낭독까지 있었다는데,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이 통장을 대상으로 시정 설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 전략 수도 세종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올해를 자족 기능 확충의 원년으로 삼고 각계 시민들과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고 합니다. 먼저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통장 300여 명을 초대하여서 최미로 시장님이 직접 자족 기능 확충과 국제 행사 성공 추진, 그리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 등까지 주요 시정 과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과 청결하고 살기 좋은 세종시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참석자 전원이 깨끗한 우리 마을 가꾸기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원예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언제나 현장의 최일선에서 마을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피고 애써주시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서 최민우 시장님은 거듭 감사의 인사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사항을 시정에 참고해서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상입니다. 예.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원래 이제 그 정권이 바뀐 이후에 우리 최민호 시장님이 처음으로 이 통장님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가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례화된 거는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리화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유, 모처럼 열린 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단에서 맞습니다. 일하시는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해서 소통할 수 있는 모처럼 좋은 네. 계기였던 것 같네요. 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이뿐만이 아닌 뭐 네. 수시로 하고 있는 1박 2일이라든가 네. 민생 시민들께 다가가서 이러한 것들을 알리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이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 기획관의 기획조정실의 예산 담당관에서 들어온 보도 자료입니다. 미래 전략 수도 도약을 위한 현안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비사업 지원 요청이 또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국민의힘과 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 정책 협의회에 대한 현안과 국비사업 20건을 건의했다는 소식이고요. 국회 규칙 조속 통과와 개헌 논의, 그리고 KTX 세종역 설치와 세종시법 개정 등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종합체육시설에 대통령 제2집무실에 제2컨벤션 시설 등의 국비 확보에 대한 건의가 있다고 이렇게 핵심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의 속도를 높이고자 해서 당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외에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세종시법 개정 등 당면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최민호 시장은 26일 날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 민생과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였고요.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하고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도 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세종, 대전, 충북, 충남,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송원석 예결위 간사와 엄태영, 장동혁 예결위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는 유재화 세종시장 위원장도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민호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요 현안 과제와 내년도 정부 예산 안 반영을 추진 중이고 국비 사업 총 20건을 건의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위해서 올해 안에 설계 공모를 시작하였고요. 내년 중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의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 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도 있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향후에 전면 개정해서 행정수도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도 또 건의도 있었습니다. KTX 세종역과 국가계획 반영,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비롯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현재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올해는 정말 만료할 예정이라고도 하시고요. 보통 교부세 제정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원해달라고도 주문도 했다고 합니다. 그밖에 이외에도 세종 디지털 미디어 단지 조성과 세종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 건립과 2025년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 지원,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한글문화 단지 조성, 여기까지 해서 현행 유지 등을 지원 비율을 등을 건의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너무 빼곡하게 해주셔가지고 숨이 막힙니다. 그만큼 이번 현안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전해드릴 말씀이 네. 하나라도 너무 많죠. 예, 저는 다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에 좀 시민들은 빽빽했는데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그래서 오늘까지 네네. 우리 방세진 그 사무관님 현장에 네.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떠셨어요? 분위기는요? 분위기는 아무래도 충청권 4개 시도가 각자 가장 시급하고 꼭 반영이 되어야 될 주요 현안들과 예산을 추려서 저희가 각 20건씩을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특히 실국의 각 시도에서 굉장히 또 총력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거의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다 올라와서 예. 회의에 참석했던 그런 아주 열띤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 전하고 달라서 이게 당정 협의라든지 대통령실 보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거의 예산이 그대로 픽스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담당 그 기재부하고 조율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부 조율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를 통해서 정부 안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나 또는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렇게 네. 루트는 다양한 경우지만 어쨌든 각 시도에서 모두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제 동원을 해서 기재부 설득 그리고 말씀하신 정치권에 대한 설득도 전부 다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유재화 그 시당 위원장도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네. 한번 인사를 하셨나요? 네, 류재화 위원장님과도 인사를 나눴고요. 예. 네,
평소에도 뭐 뵈는 기회가 뭐 오며 가며 자주 있기 때문에 원외위원장이라서 네. 뭐 힘이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직접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협위원장 저기 위원장으로서 시당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교류들이 좀 있나요? 조심스럽네. 잘 네. 모르시죠? 직접적으로 저희가 네. 교류를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기자들 사이에서 이 갔다 온 거에 대한 논의는 좀 얘기 들어보셨나요, 특보님? 예, 들어봤고요. 네. 유재와 시당 위원장께서 그날 발표했던 말들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가듯이 한 게 아니라 아주 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약간의 이슈가 됐다. 네, 어떤 것들 확실한 그래 뭐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뭐 다 여기서 열거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요. 네. 일단은 유재와 세종시당 위원장도 그날 가셔서 확실한 세종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따지고 네. 보면 대전도 지금 원외위원장이에요. 양원교 예. 위원장이고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 국회는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상 없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 좀 되겠죠. 아쉬운 아직은. 점이 좀 네. 있기는 한데 나름대로 또 그런 측면에서 뭐 내년도 총선도 있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충청권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KTX 세종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 뭐 특히 충북하고도 뭐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현장에서는 뭐 발견할 수는 없었을까요? 네. 네, 그 부분은 현장에서는 물론 저희는 네. KTX 세종역이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뭐 별도의 뭐 타 시도에 코멘트가 오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꼭 필요하다는 건의는 드렸습니다. 예. 우리 기획 담당 탐관님께서 보실 때 이번 현안 중에서 뭐 본인이 직접 기획하신 것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관심이 좀 많이 가셨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우리 시 현안인 국회 규칙 통과가 가장 네.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꼽는다면 최근에 저희 최민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개헌이 돼야 하는 사안들인 거죠? 네, 구체적인 부분은 물론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는 세종이다 또는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은 행정 수도이다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을 헌법에 반영을 시켜서 이제 행정 수도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특히 수도권에서 다 싫어하죠. 이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작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신뢰도가 한 95% 정도 나왔었고요. 네.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받아봤는데 네. 국민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개헌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세종시에서 찬성하신 비율이 훨씬 더 높지만 네. 전국적으로 봐도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 여론이 조금 더 높은 점을 여론조사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명분은 국민적 여론은 뭐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대의민주주의니까 국회에서의 협력 관계, 뭐 우리 행정부, 대통령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겠네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세종 디지털 미디어 단지 조성과 관련된 게 있는데 이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23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네. 국책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세종시의 행정 수도적인 기능 수행에 대해서는 뭐 부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국회 세종의사당이 결정이 됐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국정과제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이 더욱더 뉴스의 중심축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신 사항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뉴스의 중심축이 되는 세종시에 좀 더 미디어 기능이 보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단지 이제 상암에 보시면 DMC가 있잖아요. 예. 세종에도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디지털 미디어 단지 그리고 언론사를 위한 프레스 센터도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취재 편이라든지 어쨌든 세종에서 발생된 뉴스 이슈들이 전 세계에 전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 통신사라든지 외신들이 다 그 거주하고 상주하면서 보도할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도 다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그 방송사들이 있다 보니까 뉴스의 중심지는 세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도 얘기하던데 여전히 세종은 어디 충남의 저 지방 어디에 있는 도시 하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서울 시민들도 많더라고. 그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네. 예, 그렇게 시끄러웠었는데. 아직은 아닌데 네, 근데- 이미 그 기간은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종으로 관람도 오고 구경도 오고 네.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네. 사실은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11년 됐는데 네. 올해로 이 정도면 뭐 강산이 몇 번 바뀌어야지 이게 수도로서 인정되지 않을까. 과거에 조선 시대에는 뭐 그 수도가 인정되는데 고려의 평양인가 그쪽으로 이제 계속 천도했었던 부분들이 다시 가자고 했던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렇네요. 그 부분에서 최민호 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최민호 시장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것처럼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 미래 전략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도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고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세수 결함과 국가로부터 이관받는 대규모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비 등 세출 수요 급유 교부세 감소로 재정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의 뜻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국을 저희가 이제 단체에서 이렇게 회의를 가봐도 도대체 세종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뉴스상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가보고 싶다 저희 이런 말도 방송 합니다.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보님께서 신청해 주신 안들레아 보첼리의 Time to Say Goodbye 들으면서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Quando sono sola sogno l'orizzonte e mancano le parole. Sì, lo so che non c'è luce in una stanza quando manca il sole. Se non ci sei tu con me, su le finestre mostrar tutto il mio cuore che è acceso. Chiudi dentro me la luce che ho incontrato per strada. Time to say goodbye. Paesi che non ho mai venuto e vissuto con te. 다음은 이세종경제 권호주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FM 정복센터 989에 함께하신 권호주 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종 경제 권호주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그 세종시에 그 바네스 FC라고 축구단에 대해서 네. 좀 구단주가 갑자기 뭐 사망하면서 해체 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간단하게 내용 좀 브리핑해 주시죠. 세종 바네스 FC 축구단이 올 1월에 창설이 됐는데 네. 투자를 하기로 했던 모 구단주가 투자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네. 해체 위기가 지금 놓여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고 예, 예.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세종시 하나뿐인 세종시 남자 축구단이 네. 프로축구단이죠. 네. 단이 다시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 또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예,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네요. 우리 세종 바네스 축구단은 지금 자본주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와 선수들이 지금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은 걸로는 그 구단주가 투자를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출자만 해놓고 대표사 사임하고 이제 다 없는 상태 활동인 거죠. 직원들은 있나요? 그렇죠. 직원들도 이제 창단 열흘 만에 예. 집단 사퇴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구단주가 돈도 없고 예. 또 약속도 잘 이행을 안 한다. 그래서 창단 10일 전에 이제 집단 사퇴를 하면서 그러면 처음에 주주는 어떤 분들이었나요? 주주는 위에 경기도 지방에서 예. 이런 스포츠 센터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 법인을 만들어서 구단주로 활동을 했었죠. 뭐 일부 얘기로는 그 블록체인 가상화폐 쪽에 참여하신 분이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의 건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바네스 이제 세종 바네스 FC 축구단인데 명칭이요. 네. 그 투자자가 10억을 투자로 하기로 했던 투자자가 그 코인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예. 바네스 코인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코인 회사가 좀 불투명하고 네. 또 우리 국내에서는 활동하는 게 별로 없다. 네. 외국에서 예. 코인을 상장을 갖고 있지만 거래가 미약하다. 연간 한 몇만 원 정도, 10몇만 원 정도밖에 그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사기성이 좀 농후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서 그 구단주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주주는 이제 돈을 더 이상 안 내기로 했고 설립이 안 된 상태고 직원들은 사퇴를 해서 끝났고 그러면 여기에 선수로 참가하기로 했던 선수들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선수들 상황 어떤가요? 지금 선수들이 한 25명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 네. 코치, 감독에서 한 5명 정도가 네. 같이 일부는 세종시에 이제 숙소를 마련해서 같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전국에 17개 시도 지자체 축구단이 있는데 미리 벌써 1월 달부터 리그별로 다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리고 1년에 37번의 경기를 해야 돼요. 리그를. 이게 사부 리그라고 그랬죠? 사부 리그죠. 예. 사부 리그 비교해 보면 우리 조기 축구의 수준 정도보다 좀 더 윗단계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너무 선수분들이 조금 그렇고 자존감이 자괴감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프로 축구는 맞습니다. 축구는 맞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부 리그, 2부 리그는 아니지만 또 가능성이 다분 있는 분들인데 좀 어떤 기회가 좀 놓쳐서 축구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메이저로 1부 리그에 진출하고 싶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또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직장 동호회 아니냐 했는데 그 정도는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사실 프로축구 선수와 기량을 겨뤄도 될 만큼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직장을 갖고 있는 거죠. 생계 유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활동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연봉 계약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우리 세종시의 연구를 둬서 지금 계약한 거를 내용을 보니까 한 5명 정도만 의무적으로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의해서 보면 5명 정도는 연봉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축구단이 정상화 되려면은 뭐 투자자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시의회나 시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저 세종 바네스 FC가 세종시 연고를 두면서 네. 세종시에서도 한 2억 정도 연간 네.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번 이제 그 투자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그거를 지금 해지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시급한 거는 투자자죠. 왜냐하면, 투자자를 예. 유치해야 되네요. 그 누군가가. 투자가 어떤 투자냐가 중요하잖아요. 권호조 기자님이 좀 투자자 좀 유치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인맥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세종에 좀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좀 투자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이제 직접 이제 그 감독이라든지 지도자들 또 선수들 뭐 이렇게 찾아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직접. 왜냐하면 중간에 고정 그 연습구장은 있나요? 지금 조촌에 있는 그 세종시가 그 연고지 계약하면서 네네. 축구장을 그 임대가 아니라 정용 구장으로 시간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당을 받은 할당을 거네요. 받은 예. 거로. 그래서 그래도 세종시에서는 조금 협조가 좀 된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네. 창단할 때는 세종시가 좀 적극적으로 아주 많이 협조를 해준 거고 왜냐하면 저 여자 축구 우리 스포츠 토토 여자 축구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전국에서도 뭐 상위권에 진입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남자 축구에 비해서 여자 축구가 피파 랭킹도 사실 상당히 좋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여자 축구팀은 벌써 10년이 넘었죠. 2011년도 창단해서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축구팀도 네. 좀 여자 축구팀처럼 또 왕성하게 좀 활동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세종에도 프로축구 구단이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그 사부 리그지만 네. 그리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고 직장 생활을 해가시면서 프로 지금도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수 한번 이렇게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같이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방송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네. 존치 여부가 그때까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예. 지금 뭐 얼마 전에 소식을 들은 거는 선수들도 어떻게 됐건 간에 의욕을 좀 많이 잃었겠네요. 의욕도 많이 잃고 또 투자를 하고 스폰을 한다는 분들이 많이 왔다가 네. 다시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선수들로서 지도자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시민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 과연 일부 우리 축구팀 1부, 2부 리그 축구 선수들처럼 네. 연봉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예. 그 연봉을 시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 예.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어차피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프로축구가 창단되기 전에. 예. 근데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보면 정관을 보니까 5명 정도만 의무적으로 연봉 계약을 하게끔 돼 있고 네. 나머지는 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선수들을. 네네. 근데 수당 지급이 얼마냐면 한 지금 저희 취재할 때는 한 50만 원 정도를 지급해 놓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렇죠. 뭐 프로 축구가 아니고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조기 축구 아니냐? 뭐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사부 리그라도 기회를 1, 2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준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본인의 어려서부터 축구를 하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고 로망인데 그런 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되어야죠.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 시민들이나 예. 또 이제 주위에 그 투자나 스폰을 하고 싶은 분들은 좀 그분들 지금 지도자나 선수분들의 열정을 좀 보고. 네네네.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봉이 뭐 몇억, 몇십억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금액. 네네. 그거를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네. 한 월 한 5천 정도면 네. 그 지도자분들하고 또 선수분들이 운동하고 참여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 기자님 시간이 다 됐어요. 아, 그래요? 벌써 다 됐어요? 네. 할 말이 많은데. 네, 또 준비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바네스 FC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월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후원자분들이 나타나든가 투자자가 나타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 세종시가 생기면서 각종 스포츠 여러 군데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보여요. 사실 예, 신도시고 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장이라든지 그래서 세종시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 편하게 스포츠를 활동도 하고 또 눈으로 구경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권 기자님이 신청하신 문희옥의 평양시엔 들으면서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생.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네,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의회 김현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데 꺼졌나? 예, 말씀하세요.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관식 박사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셔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네. 같이 먼저 이야기하고 나누는 네.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그 이번 몇 기죠 이게 지금 세종시 의회가 저희가 4대입니다. 4대, 네, 4대. 4대 의회가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이제. 맞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제가 초선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1년.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정말 그 스피드한 그러니까 택배보다 더 빨리 지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4년이 주어진 시간으로 따져 보면 네. 그 1460일이 저희가 이제 그 시민분들로부터 일을 하라는 이제 부름을 받은 기간이고 지금 제가 거의 이제 얼습을 하는데 네. 예, 하루하루 차감을 시키는데 어제 기준으로 1100일 1100일? 남았더라고요. 1100일 남았어요? 네, 네, 네. 야, 하루하루 카운터 하시면서 사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욱 의원님 의회나 밖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아주 그냥 저도 길을 받고 그러는 느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전에 그 아파트 연합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파트 연합회 회장도 하셨고, 네. 뭐 다양하게 시민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과 어울려서 여러 네. 가지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일들을 하셨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거 이제 세종이라는 곳이
그 워낙 그 이주자 분들이 많은 도시이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때는 이제 시민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 시민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선택에 굉장히 중요함을 느꼈는데 예. 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선택도 중요하지만 집중과 그 다음에 책임감. 네. 네, 어떤 제가 집중과 선택을 했을 때 그 이후의 책임감까지도 굉장히 무겁게 느끼게 된 점이 굉장히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년 동안 본인이 하신 일들 중에서 뭐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글쎄 이게 자랑이 될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동화를 두 켤레 바꿨더라고요. 두 켤레요? 네네네. 주로 제가 이제 운동화를 신고 많이 좀 뛰어다니는 스타일인데 예, 이렇게 굽이 달아가지고 운동화도 뒤축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2번 바꿨다. 그래서 제 나름은 좀 열심히 그래도 뛰어다니면서 현장을 좀 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이 되시면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의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안 만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우리 네. 의원님은 네. 뭐 물론 그렇게 의회 활동도 하셨겠지만은 주민들과 만나는 걸 게으르지 않게 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네요. 이번에 예산 결산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셨어요. 네. 뭐 어떻습니까? 각오는? 실은 이제 7월 1일자로 이제 네. 스타트가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우선은 상임위의 것만 예산을 그동안은 이제 집행이라든지 심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이제 네. 예결산위원회는 타 상임위 것까지도 예.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이제 예산의 타당성, 그다음에 시급성.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 번 예산을 할 때 10년, 20년을 저를 보고 편성을 예. 해야 된다고 보는 게 한 번 만들어 놓고 또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다시 또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끝으로는 10년이 지났잖아요, 세종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인구 구성비가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친구들이 이미 20세 이상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간 형태거든요. 그러면 인구 이동 추이라든지 통계를 보고 우리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데 그때 이렇게 막기식으로 하는 네. 거는 세종시 발전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연령별로 인구 통계에 의한 예산 책정이 좀 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거네요. 지을 때 예를 들면 어르신 인구가 많은 곳과 청년 인구가 많은 곳은 분명히 네. 달리 가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게 과연 그 우리 지속 가능 발전에 맞는 프레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갑자기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시죠. 제가 그냥 필드에서만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깊은 통찰력을 갖고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남을 워낙 중요시하고 예. 되도록이면 경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시민분들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답이 있거든요. 제가 예, 이렇게 그 만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읍단위, 동단위 이렇게 네. 하는데 읍단위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나 봐요. 예산 편제에서. 예. 왜냐면은 거기 또 이렇게 주변에 그 편의 시설에 이런 게 좀 인구 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멀리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산 편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네, 굉장히 상대적이고요. 이게 이제 그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또 동지역에서도 좀 소외받는다라는 분도 계셔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산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예. 우리 그 대표님 말씀처럼 어떤 구성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먼저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예. 보충을 해주고 그쪽은 그다음에 이제 동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줄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이 투여가 돼도 이제 인구 대비로 보통은 형평성이라는 그 미명하에 네. 예산이 인구가 적어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인구가 많아도 조금 거기에 비해서 좀 더 작게 투여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왜 저기는 많이 가고 여기는 적게 가고 또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만큼을 이만큼을 투여했을 때 효과성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위도 중요한데 예. 지금 발로 이렇게 돌아다니셨잖아요. 네네. 돌아다니시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소통이죠. 그게. 예, 예, 예.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나만 네, 이제 예, 문제점만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도 필요하지만 네. 행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그 예산 담당 기획 담당관 사무관도 나오셨는데 아, 예, 예. 그런 좀 더 유연하게 미디어와의 접촉들을 공무원들이 더 늘려서 많이 설명하는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종 FM이 이런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그 우리 시의 주민은 이제 시의원은 대신 일을 하는 거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정책에 담아내야 되고 실질적으로 현 생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큰 게 저는 정책이라는 것보다는 작은 실천을 딱 뒷받침할 수 있는 변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의정 활동 1년 됐을 때 먼저 주민자체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네. 김현옥 너 나와서 1년 동안 뭐 했는지 얘기해봐 이거였거든요.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예요? 저는 그 세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던 게 사실 이런 필드가 예.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도 한번 저의 어떤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주민 말씀처럼 주민분들이 아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일종의 이제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서로 이제 상호 소통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말씀처럼 이게 커뮤니티가 됐든 현장에서 대면이 됐든 네. 자주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듣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센터 989 우리 네. 첫 그 시의원님이신데요. 아, 말씀 그렇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더 계속 이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네네. 사안별로 수시로 이렇게 네. 연결해서 네. 얘기 나눴으면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제가, 있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제가 그 전동면에 갔었어요. 그때 이제 조관식 박사님도 뵀는데 네.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당도 있고 주민들이 한여름인데 모여서 이렇게 편의시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문화시설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그날 너무 좋았죠. 네. 그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 과거에는 좀 미미했었죠. 예, 예, 예.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낙후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그 동지역을 비롯해서 읍면 지역도 이제 복컴이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그날 그 자리에서 이게 자기네들 스스로가 자기네 돈을 거출을 뭐, 해서 모아서 네.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장소만 그 장소만 복합, 이제 네, 대여를 빌려준 한 거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동지역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드는데 봉사하시겠다고 나서시는 거죠? 아, 그럼요. 예. 당연합니다. 네. 그 원내로 들어가거나 뭐 이거 아니어도 네. 더 활동하셔야 돼요. 아, 그럼요. 예. 네. 이제 고향 아닙니까, 제. 예. 네. 오늘 가족 온 소식 네. 뭐 우리 지역에 네. 내년 총선에 네. 준비하고 계신 분들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누구 소개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예, 예. 훌륭한 분들이 나와 계셔요. 네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뭐 국회가 여의도 있는 거는 아는 거니까요. 예, 예. 최소한 이 선출직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 자리에 걸맞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질을 평소부터 키워와야 된다. 네네. 이 차라리 지금 제가 국회에서 고위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쭉 해오다가 고향이 여기에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배지를 달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인 행세만 하더라는 거죠. 박사님, 네. 딴 사람 얘기하지 마 본인 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봉사하러 왔어요. 예.
갇혀진 상태에서 심판을 받으러 내려왔는데요. 예. 하여튼 뭐 우리 나오고자 하는 분들 박사님 갇혀졌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갇혀졌죠. 다른 그래서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누구 있는지 얘기 좀 뭐 해주세요. 여러분이 계셔서요. 예. 뭐 일일이 뭐 호명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나름대로들은 다 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이번에 그 유재화 시당 위원장도 당협위원장 공모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글쎄 이제 이쪽 지역에 훌륭한 분들이 또 계시죠. 예. 뭐 유재화 시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성선재 예. 변호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전에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던 김중로 의원님께서도 준비를 예. 하고 계시고 그 외 분들도 보이지 않게 하는 분들도 계신 듯해요. 네네. 그래서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네. 제 고향 세종시로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합니다. 뭐 지금 여당이 아니죠. 그 민주당 쪽에서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민주당 쪽에서는 전에 그 시의회 의장을 하셨던 네. 서금택 의장님, 네. 그리고 의장을 했던 역시 이태환 전 네. 의장, 그리고 이제 이춘희 예. 전 시장도 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어쨌든 뭐 여론이 준비하고 그렇게 있대요? 네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시민들 몇 사람들이 출마하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아닌가요?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되면 소통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는 방식은 네, 정치인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시장을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든 자기 이름이 이렇게 논의되도록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출마할 뭐- 생각은 없는데 네, 그래도 구설수에 오르면은 네, 한마평에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여론에- 맥락으로 뭐 이름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떠세요, 의원님? 제 말이 맞나요? 네, 그 맞는 부분도 계시고 일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제일 네. 중요한 건 일단 당신의 마음과 의지 네. 이게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카드라 통신 때문에 사실 상처받는 분들을 많이 뵀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화를 걸어봐요. 예. 이춘희 시장님 걸어봐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근데 대답이 어땠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근거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네. 그냥 내가 여러 사람 이야기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했었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춘희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는 또 뭐 고대 선후배지간이고 예.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예. 선후배지간이거든요. 인연이 그런 있으시네요. 예. 그럼요. 그런 맥락에서 이름이 나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묻히는 것보다는. 아이, 그럼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은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자꾸 회자가 돼야 좋습니다. 예.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춘희 시장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오늘 화제가 많이 됐네요. 그럼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보센터 989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뭐 1년 되신 우리 네. 김 의원님, 네. 뭐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항상 그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조 박사님, 네. 다음 주에도 나오시나요? 그럼요. 좀 나옵니다. 더 면밀하게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원고도 네. 좀 써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정보센터 989 오늘 여기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1년 맞은 김현옥 의원님의 신청하신 이문세 소녀 네. 들을 예정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센터 989 세종 지역의 공론회의 장이 되어 우리 지역의 이슈와 갈등을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FM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곡 왜 했는지는 안 물어보시는 건가요? 잠깐 그럴까요? 네. 신청곡 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신청곡 사연 얘기해 주시죠. 네,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요. 어저께 이제 고 김미정 그 경기도 의원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네. 예,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또 큰 슬픔에 빠져 계실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뜻에서 이문세의 소녀 신청했습니다. 네, 함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왜